기자추적 안지용입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전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봤어요. 일단 유영재 씨의 정신병원 입원 소식을 언론에 전한 그 지인과도 짧게나마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신병원 입원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향후 유영재 씨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점점 더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 이것까지만 해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추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될 소지가 크죠. 그리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일을 겪으면서 유영재 씨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 사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그 언니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불거지고 고소장이 제출된 것만으로 유영재 씨는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진행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를 받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던 유영재 씨가 우울감을 표시하는 것은 결코 저는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일단 유영재 씨의 정신병원 입원,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또 대중적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이혼보다도 더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이에요. 이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양쪽에 한 사람이 입을 열면 알려집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건 정말 개인적인 지극히 사생활의 영역인데, 이게 입원하고 나서 그 직후 곧바로 언론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된 것이고, 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인해서 유영재 씨는 향후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 것인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보도를 보면은 더 팩트 단독 보도였습니다. 번개탄 검색 흔적, 유영재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 입원. 이게 4월 26일 오전 10시 기사였습니다. 자, 저 역시 추가 취재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은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보도 매체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날 오전 9시경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후 약 1시간 만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유영재 씨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도 나왔고, 이 사진에는 측근인 B씨 제공이라는 그런 바이라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즉, 이 사진은 B씨가 직접 찍었거나 혹은 B씨가 유영재 씨 측으로부터 받은 후에 언론사에 건넸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더 팩트에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 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즉, 유영재 씨의 입원 수속이 과정에는 유영재 씨의 동생이 함께한 거였고 B씨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진은 현장에서 동생이 찍었을 것이고, 동생이 B씨에게 전달 후 B씨가 언론사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자, 그럼 이 B씨는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출연하고 있는 이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추가적으로 B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B씨는 유영재 씨의 친한 후배라고 해요. 유영재 씨의 동생과 통화했지만 유영재 씨의 동생의 지인이 아니라 유영재 씨와 친한 선후배고, 선우은숙 씨와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 B씨 부부와 선우은숙, 유영재 씨가 이혼 전에 함께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하루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했다.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되나 하더라. 목소리가 다 포기한 사람 같아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강제추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연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이 누명입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은 이미 수차례 견지를 해왔는데 누명이라는 표현을 유영재 씨가 직접 썼든 적어도 이 측근인 B 씨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죠. 자, 이거는 유영재 씨가 앞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4월 23일이었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은 강제추행이란 프레임이 저에게 씌워졌다면서 제가 이대로 떠난다면 더러운 강제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즉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명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유영재 씨가 측근을 통해서 전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은 명확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 유영재 씨가 아무리 나는 억울해요, 누명을 썼어요 라고 주장을 해도 이 이야기가 대중들 귀에 깊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왜냐? 상대방에서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 즉 유영재 씨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물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영재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 관한 모든 사안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이 얘기는 유영재 씨 모르지 않습니다. 본인도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법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들어온 소송에 맞부딪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여기서 승소하는 게 유영재 씨가 본인의 억울함, 본인이 말하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B 씨는 왜 언론에 제보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사진을 B 씨가 언론사에 제보했으니까는 B 씨가 제보의 주체로 일단 보여집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B 씨가 직접 스스로 판단했다 혹은 유영재 씨 측과 협의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B 씨는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걱정이 된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 씨 집을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에 따라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가 번개탄 같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노트북에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 후 보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형을 설득했다는 거죠. 일단 현재 유영재 씨를 향한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반응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근데 사실 여부는 언론과 여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다? 아, 맞는 말 아니까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재 씨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했고 이렇게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를 알림으로써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억울하고 우울감이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겠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도 후에 여론 반전의 효과는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 댓글들을 보면은 그렇게 호의적이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 물증 제시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서는 녹취록 있다, 물증 있다, 입증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도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반박할 만한 물적 증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지 어느 정도 상소가 가능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직후 1시간 만에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것도 대중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조심스럽게 사생활 측면에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곧바로 언론 보도로 나오긴 쉽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결국은 여론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도록 지금의 따가운 시선을 조금은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들과 함께 여론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유영재 씨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최초 보도 매체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병원 입원 상태,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내원 치료도 되는데 왜 굳이 입원을 했나에 대해선 심각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30분 혹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측근 B씨와 통화를 했다고요. 일단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고요. 제가 신문을 밝혔을 때 지금 좀 통화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하나만 여쭤봤어요. 현재 퇴원을 하셨냐? 근데 돌아온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입원하는 그 시기에 통화한 후에는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모른다. 즉 유영재 씨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혹은 입원 상태인지 퇴원 상태인지 이 측근은 추가적으로는 모른다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럼 반면 선운숙 씨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혼 발표 후에 동치미를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 분량이 지난주 토요일날 방송이 됐어요. 이날 주제가 당신 왜 나 찬밥 취급해?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진행자인 박수홍 씨가 여기에 찬밥들 나온 거냐라고 물었거든요. 이때 선운숙 씨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시나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워낙 여론과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진 역시 선운숙 씨의 어떠한 발언이 곡해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많이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유영재 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서 선운숙 측 법률 대리는 지금 치료를 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갈 예정. 억울한 일을 밝힌다고 했으니 유영재 씨가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수사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피고소인 조사, 그 다음에 혹시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저희가 취재 후에 전달드리겠습니다.